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번 제가 강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전달받은 질문은 한 7가지 정도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급 확대로는 허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신규 공급 물량 통계만이 아니라 다주택자의 공급 물량까지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때 공급 물량이 다른 정권에 비해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팔려는 사람에 비해 사려는 사람이 월등히 많은 게 부동산 폭등의 주요 원인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여전히 해소가 잘 안 됩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공급을 늘리는 대책도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유의미한 대책이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공급 확대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로 지금 현재 전체 수요에 비해서 아, 주택 재고가 부족하니까 자꾸 더 짓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신규 공급을 확충하자라고 하는 그 주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내놓게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게 만든다 하는 것이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을 늘리는 대책이 되지만 그건 무슨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그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보유를 억제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약간 공급 확대론의 의미를 오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자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기적 가수요. 그거에 따라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또 양도소득세를 적절히 또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쓸데없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내놓도록 만들자. 그건 같은 얘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비해서 2021년에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총액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 질문은 왜 하셨을까요? 하여간 제가 그래서 그 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표는 거기 진행 측에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국토보유세를 걷는 방법이 아닌 기존의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폭등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효과를 내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인데요.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는 이제 아시다시피 재산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런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 이제 활용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종부세는 극소수의 과다 보유자만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보유세를 뭐 선진국 그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 수준 혹은 뭐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의 수준까지 올리려면 이게 종부세 재산세 종부세 구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세 강화라는 장기적인 정책 목표에는 지금 현재 잘 맞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강화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과다 보유자 중심으로 이제 부과하는 그런 세금을 도입한 건데요.
좀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차제에 이제 좀 보편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종부세보다도 더 우수한 세금을 도입해서 이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필요하고 좋은 정책인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이 정책들을 현실에서 풀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필요하고 좋은 정책인데 실현 가능성이 낮다. 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아마도 정치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조세 저항 뭐 이걸 생각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지금 현행 세제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훨씬 더 조세 저항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그런데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이거는 정부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일반적인 증세 정책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세수 순증분을 전부 국토배당금 혹은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강의 중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체 세대 가운데 90% 이상이 시뮬레이션에 따라서는 95%가 순수혜를 입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말 이 제도를 지지할 아주 강력한 사회 세력이 형성되는 것이니까 훨씬 더 다른 조세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홍보가 아직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알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할 시점이 되면 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식도 없고 자기의 견해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공론조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식의 본격적인 여론조사, 의미 있는 여론조사를 진행을 해서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주거 용도로 1주택 소유자들은 누구보다 국토보유세 자체에 대한 반발이 더 심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득 논리가 무엇인가요? 아니 1주택자들은 아주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다, 예를 들면 국토부유세 한 30만 원 내고 매년 거꾸로 180만 원, 뭐 15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근데 뭐 때문에 반발하겠습니까? 이건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정보가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보면 이 국토보유세와 국토배당금 계산기 이렇게 해서 그거 만들 수 있어요. 그거 만들면 금방 누구라도 그 계산기에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집의 가격을 집어넣고 뭐 세대 원수 집어넣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오면 우리 국민, 우리 전체 세대의 90% 이상이 혜택을 입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반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를 높여도 장기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내놓지 않습니다. 양도세를 높이면 이런 현상은 더 커져 집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증여 등으로 부가 세습되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이 가운데 양도세를 높이면 집을 안 내놓는다. 이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이건 동결 효과라고 해서 이 양도세는 양도 안 하면 안 내니까 안 내고 버티는 것이죠. 근데 종부세를 높여도 안 내놓는다. 물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오래 가면 이 높은 보유 비용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소수의 다주택자들은 이 보유 비용, 종부세 때문에 이 집을 내놓기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유세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이 나쁜 세금이고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 좋은 세금이라고 했는데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이 나쁜 세금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토지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지요. 토지를 위해서 뭐 비용을 들이고 희생을 하고 그러지 않았죠. 그냥 인류가 공짜로 그냥 받은 거예요. 예, 그런 거고 반면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희생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런 사람의 노력과 희생이 들어간 데는 가능하면 좀 피하고 그렇지 않은 토지나 자연자원, 환경 이런 데는 그거를 세금을 안 걷으면 그걸 차지한 사람들이 다 그 불로소득을 얻으니까 여기에는 가능하면 무겁게 세금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불로소득 우선과세의 원칙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렇게 가야 그 조세 제도가 정의로워지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건물 보유세를 무겁게 부과하면요.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건물을 안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이 이제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건축 활동이 저해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나쁜 세금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세는 그 조세가 전가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면인데요. 토지 보유세는 전가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 보유세는 100% 전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보유세를 나쁜 세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제가 아니고 윌리엄 비클이라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곱 번째,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했는데 일부러 피해간 구체적 근거가 있었나요? 있습니다. 예. 정부 출범 며칠 전에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수많은 정책 공약 가운데 유독 보유세 강화할 생각이 없다. 이거를 위해서 특별히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정부 출범 후에도 이 보유세 강화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강해지는데 그걸 뭐 그냥 찔끔찔끔 정말 찔끔 증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책을 추진할 때 책임을 뭐 모면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 청와대 정책실에서 만들고 또 기획재정부하고 의논해서 정책을 발표하면 되는 걸 가지고 무슨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민간인들이 그 하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정책 수립의 책임을 민간인들한테 떠넘긴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재정개혁 특위에서 내놓은 그 최종 공고안 그것도 참 미흡하기 이를 데 없는데 그거 공고안을 내놓자마자 3일 만에 기획재정부에서 그걸 무시하고 오히려 그 증세 규모를 줄이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건 뭐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하는 증거는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질문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이 원하시던 대답이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 대답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